그럼 만약에 쫄딱 망해서 처음 시작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처럼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월에 한 1, 2천만 원 정도 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자유를 좀 얻는 정도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면 그건 한 달 만에도 가능해요. 한 달이요? 그렇죠. 네. 한번 써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저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 누구도, 지금 처음 하는 분들도 무조건 월 1, 2천 원 벌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구매자 끌어들이기예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 얻기예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후킹하기예요. 5가지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라서 뭐 순서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이 영상 보고 이쯤에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매출이 올라가지 않고 내가 실력자가 되지 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력자가 돼야지 내 몸값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자 하시는데 뭐 경제적 자유 아니면 뭐 최소한 저는 시간적인 자유는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왜냐면 그 시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이걸 알면 시간적인 여유는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구매 저항, 무력화하기. 이것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게 내 거 왜 안 팔리지? 왜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지? 이거 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5번째는 뭐냐면 차별화하기다. 차별화하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킹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블로그도 하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전자책도 하고 싶고 면접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싶고 다이어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5개나 쓰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쓸게요. 제가 맨날 쓰던 거 있어요. 이거 또 쓰면 욕먹을 것 같은데 매출 공식이에요. 매출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아시면 좋아요. 매출은 유입 곱하기 전환율, 그러니까 구매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객단가예요. 제가 단언컨대 이 공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쉬운 건데 보통 내가 사업이 안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유입이 없을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후킹하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비전문가일수록 내가 실력이 없다고 느낄수록 또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 느낄수록 더 후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노보드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어때요? 넘어지든 뭐하든 어떻게든 타게 돼 있어 이렇게. 그죠? 비기너 코스이면 이제 좀 들다치면서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후킹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령 뭐냐면 최근에 오두환 대표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내가 10년 동안 100건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례는 1년 동안 100건을 했어요. 그럼 경력이 10년인데 100건인 사람하고 경력이 1년인데 100건 한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실력이. 당연히 1년짜리가 경력이 관계없이 훨씬 더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후킹은 이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전자책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형태는 썸네일로 후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100%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회가 많아야 된다. 성공하려면. 왜? 실력이 높아지니까. 제가 오늘 김희진 선생님이라고 제가 코칭 해드리는 분이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교관 13년 차고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공사 승무원 면접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썸네일이에요. 가령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혹은 블로그 포스팅의 썸네일입니다. 항공사 승무원 면접 합격하는 방법. 좋은 썸네일이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내용이 뻔하겠죠. 주류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가령 돈 안 내도 언제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센스가 없어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썸네일이에요. 조회수는 얼마나 나올까? 제가 보기에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거 100회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면 기회가 생길까요? 조회수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유입량이 적죠. 유입량이 적으면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내 소득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클수록 소득도 이제 비례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는. 반대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김희진 선생님한테 혹시 승무원 되려면 보통 학원들을 다 다닐 텐데 학원 다니죠. 훨씬 낫죠. 그게 당연하게도. 아나운서들도 학원 다니듯이. 그런데 보통 한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착안한 거죠. 그럼 중간값인 500만 원? 최소한 승무원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은 다 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쓰냐면 500만원? 승무원 학원 절대 다니지 마세요. 또는 어떻게 쓸 거냐면 500만원 내고 승무원 학원 안 다녀도 무조건 합격하는 방법. 이렇게 쓸 겁니다.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조회수는 올라가요. 최소한 얘보다는 올라가서 최소한 1000회라든지 아니면 5만회 또는 뭐 50만이 될 수도 있겠죠. 주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가능성이 누가 있습니까? 얘가 가능성이 있을까? 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얘가 높습니다. 그럼 기회가 많아지죠. 그럼 진짜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후킹은 좋다 이거야. 조회수 높아진다. 그럼 사기치라는 거냐? 아니에요. 사기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갖고 있느냐는 건데, 이 정보의 너비나 깊이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물론 깊이가 깊으면 더 좋긴 하겠죠. 경력이 더 많으면 좋긴 하겠고. 하지만 언제까지 실력이 없는 채로 머물 겁니까? 이 후킹하기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미 선발주자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레드오션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다 먹는 시장에서 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세요. 이건 뒤에서 요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실력이 적으니까 같은 맥락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뭐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뭐가 뭐 차별성이 있을까? 도움이나 될까? 아니요, 천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콘텐츠 활동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후킹하기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절대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실력이 같아. 실력이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기회가 들어오는 그 양이 달라요. 이거는 일을 받지 못해요. 기회가 없다고요. 여긴 기회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같은 실력일 경우에 여기는 200만 원 벌어요. 근데 여기는 월 2억도 버는 거예요. 그 소득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같은 실력일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을 쌓는다는 점. 당장 실력이 없더라도 책도 한 장이라도 더 본 사람이 아예 안 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고마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헬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구매정 무력화하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에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차별화하기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가 유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로 했잖아요. 그럼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적절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제가 가계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내가 처음에 생각하는 게 저는 세상에 다른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계부만 하나 남았어요. 가계부. 근데 가계부 썼던 목적은 뭐냐면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새는 돈이라도 박아볼까 하고 가계부를 써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눈에 명확하게 그 흐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썼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 가계부를 통해서 한 5년, 6년 정도 지났더니 아파트 분양받을 정도까지, 수도권의 중소규모의 아파트는 분양받을 정도까지는 돈이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진 거예요. 제거가 된 거죠. 그게 가계부가 주는 가장 큰 효용이에요. 그 돈으로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거죠. 부동산도 구매도 하고. 그게 가계부가 주는 그 효용입니다. 근데 이 가계부를 제가 이렇게 효과를 봤어요. 본 걸 가지고 온라인에 10,000원에 팔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가계부가 다이소에도 있어. 그 다이어리 같은 것도 존재하고.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차별해요? 이미 레드오션인데. 가계부 파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계부 작성법 이렇게 쓰지 않겠죠. 가계부로 5억 원 번 방법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성과가 높으면,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좋긴 좋아요. 왜냐면 후킹하긴 쉽거든. 그런데 이 후킹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로 월에 50만 원 절약하는 방법. 좀 더 들어가면 가계부로 50만 원 번 방법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가계부 작성법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 후킹은 잘 되겠죠. 주의를 끌지 못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는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실력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일단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만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가계부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가 훨씬 돈이 절약이 돼서 가게에 더 많은 돈이 생겼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의 이제 메뉴와 기능을 차근차근 한두 개씩만 설명을 해주세요. 끝까지. 그러면 어때? 이분을 믿게 되죠. 그럼 신뢰를 얻게 돼요. 그렇게 구매자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렇게 쓴 가계부, 제가 5억 번 가계부를 10,000원에 팔게요. 10,000원에 팔았어요. 차별화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은 신뢰를 얻었어요. 그 후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줬고요. 구매 저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 가계부 써갖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무력화되죠. 더더구나 10,000원이래. 차별화는 어떻게 성공했죠? 내가 가계부를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차별화가 된 거예요. 단순히 뭐 가계부의 네이밍, 이름을 바꿔서 그 차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훨씬 강력한 건 뭐냐면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갖고 사람이 썸네일 걸고서 안에 들어가서 자,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계부를 설명해주고 이 효과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이 됐을 때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다. 차별화 라는 건 사실 이 개념은 대기업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동네에 유도장을 차리더라도 이 차별화는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핑크 펭귄처럼 다들 검은 펭귄이 거기서 눈에 띌 수 있을지를 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이 실행이거든요. 나와서 설명해주면 10,000원짜리도 팔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회수는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따라서 여기서 1만 개가 팔리면 1억 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실은 제가 사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사례가 있어요. 이걸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후기만 2만 개가 넘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산 사람들 다 후기 쓰나요? 아니죠. 한 절반 정도 쓴다 보면 가령 한 3, 400만 개가 팔렸다면 얼마예요? 6억에서 8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 지식을 그냥 나눠줬을 뿐이죠. 이게 엄청나게 무슨 요즘 유행하는 초전도체 같은 그런 이론입니까? 내가 그냥 겪은 거죠. 내가 겪은 걸 가지고 아이템화를 한 거야. 가계부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줬어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냥 설명. 그랬더니 차별화가 일어났어요. 차별화라는 개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자책계에서 차별화? 뭐 그거 한 적 없어. 그냥 나와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잘 해줬을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후킹을 통해서 93만 명이 고맙게도 봐주셨어요. 저는 완전 후발주자였고요. 지금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가게도 만들고 이거에 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나는 차별화돼. 즉 브랜드가 생긴 거죠. 나한테. 크든 작든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거기다 이제 후킹이라는 요게 이제 곱셈을 해주는 말하자면 레버리지가 된 거죠. 후킹은 레버리지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가계부를 다루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나는 차별화되냐? 수만 명 중에 이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얼마 없을 것이다. 아마 100명도 안 될 것이다. 차별화가 됐죠. 근데 여기다가 후킹이라는 걸 써가지고 내가 가령 100만 원 벌 사람이었는데 설명해주기만 했더니 6억 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거든요. 6억 못 벌면 어때? 6천이면 어때? 그죠?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저는 지금 당장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진 채로 그냥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어음이 돌아온 상황이고. 그럴 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5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상은 제가 조만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자책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죠? 근데 월천이라고 하셨는데 6억이 나오네요? 이걸로는 60억도 되지.